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10번 중 9번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의 성공이 그 9번을 덮는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 말은 그가 왜 시대의 상징으로 불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늙어 눈이 침침해지고 손이 떨리고 젊은 날의 기운이 다 사라졌을 때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전부인 줄 압니다. 돈을 벌고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마치 삶의 목적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게 결국은 한순간의 불꽃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꽃은 찬란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남는 것은 불꽃을 바라보던 내 마음의 기억과 그 옆에서 함께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지요. 정주영은 젊을 적 누구보다도 치열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그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의 화법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처럼 낮고 묵직한 톤으로 인생의 교훈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날의 혈기가 아닌 삶을 충분히 겪어낸 뒤에 오는 단단한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주영이라는 한 인간의 삶 속에서 건져 올린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기업가로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4가지 큰 주제를 남겼습니다. 바로 건강, 가족,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4가지는 사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시대를 살든 말이지요. 건강이 무너지면 의지도 꺾이고 가족이 없으면 성공도 허무해집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평생 고생하고 돈을 잘못 다루면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지요. 정주영은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어본 뒤에야 그것이 삶의 가장 큰 뿌리라는 사실을 담담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를 지탱해주는 뿌리는 무엇인가? 정주영이 남긴 말들을 곱씹다 보면 그 답을 조금은 가까이서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정주영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해도 다시 처음부터 지을 자신이 있다. 그러나 세월은 다시 지을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2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끝없는 도전 정신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가진 절대적인 힘에 대한 겸손입니다. 젊을 때는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이 있고 내일 또 안 되면 그 다음 날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정주영의 인생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든 기록이었습니다. 땅 한 평, 자본 한 푼 없이 시작해서 조선소를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남긴 목소리는 의외로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늘 호탕하게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돈이 없어서 괴롭고 늙어서는 시간이 없어서 괴롭다. 그런데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못 산다. 그러니 젊은 날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그의 말은 성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게와 가벼움이 늘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성공이 무겁게 느껴질 때는 실패가 가볍게 풀어주고 실패가 견디기 힘들 때는 작은 성취가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길 위에서 무게와 가벼움 사이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날엔 무게를 짊어져야 하고 노년에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주영은 그 균형을 누구보다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 무게를 견디고 가벼움을 누리며 끝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관통한 4가지 뿌리, 건강과 가족, 사람과 돈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의 삶을 따라가며 그 4가지 뿌리를 하나씩 살펴볼 정주영의 삶은 그 출발부터가
고단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 태어나 배움의 기회조차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일을 거들며 흙바닥에서 땀 흘리던 기억이 그에게는 일종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법을 알았고 세상 일은 결국 움직이는 자의 손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체득했지요. 가난은 한편으로는 고통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스승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빈 주머니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해야 할 건 빈 머리와 빈 가슴이다. 이 말에는 단순한 근성 이상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나중에 채울 수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빈 사람은 아무리 큰 기회를 줘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젊은 날은 끊임없는 탈출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북청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오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요. 그러나 그는 늘 다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겪는 태도,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시작이 비록 초라해도 끝이 반드시 초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의 정주영은 가진 게 없었지만 그 속에서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은 평생 그를 이끌었고 나중에는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끌어가는 현대그룹의 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치열한 의지 뒤에는 언제나 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젊음이라는 체력을 미천 삼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지만 노년이 된 후에는 이렇게 회상하곤 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따라갔지만 늙어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 이 고백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의지와 체력, 그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깨달음이지요. 그렇다면 그토록 강한 의지를 지녔던 정주영이 왜 결국 건강을 삶의 핵심으로 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곧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주영은 평생토록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그 문장의 증거였지요. 길이 막히면 길을 내고 배가 없으면 직접 만들고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데에는 늘 그의 고집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정주영은 부딪히고 깨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만 되는 건 아니다. 어떤 때는 물러서는 게 길일 때도 있다. 이는 단순히 기운이 달려서 나온 소리가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모든 것은 결국 흐름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삽으로 땅을 파듯 내 힘으로 모든 걸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늙고 보니 물은 스스로 흐르고 산은 스스로 자리를 지킨다. 억지로 바꾸는 것보다 흐름을 타는 게 지혜더라. 그가 말하는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었지만 도전의 방식은 나이가 들며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지란 끝내 무엇인가? 의지는 단순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힘일까요? 아니면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아는 지혜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정주영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지는 무조건적인 돌진이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과 동시에 때를 읽을 줄 아는 눈까지 포함된다고. 이런 철학은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도 적용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의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가족을 잃으면 성취가 허무해집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도전이 고통이 됩니다. 돈을 잘못 다루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요. 그러니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은 단순한 완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균형의 철학이었던 셈입니다. 정주영의 젊은 날은 분명 무모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은 의지를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삶을 꿰뚫고 난 뒤에야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도전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도전의 방법은 바뀔 수 있다. 바로 이 통찰이 그를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 기억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정주영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몸이 곧 자본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손으로, 어깨로, 온몸으로 일을 밀어
밀어붙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흙을 나르고 기계를 다루고 손에 굳은 살이 배기는 노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일궜습니다. 일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의 신념은 바로 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세월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들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그만이다. 몸이란 놈은 참 정직하다. 젊을 땐 억지로라도 버티던 힘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과 건강이 곧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이 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지의 불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불꽃을 지탱하려면 몸이라는 장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당부했습니다. 일도 좋지만 밥 제때 챙겨 먹고 잠도 푹 자라.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단순히 기업가로서의 충고가 아니라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의 조언이었습니다. 사실 정주영의 건강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이나 식단 관리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젊은 날의 고난을 버티게 해준 것도 결국은 마음이었고 노년에 그의 몸을 지탱해준 것도 삶을 긍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농담하듯 말할 정도로 마음의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를 넘어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몸이 무너지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주영은 이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보여준 인물이었고 그래서 노년에 들어서는 건강을 일, 돈, 성공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가족도 지킬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돈도 쓸 수 있다. 삶의 모든 가치가 건강 위에 서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그는 자신이 걸어온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주영은 일생을 통해 일은 곧 삶이다 라는 철학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손수삽을 들고 공사판을 뛰어다니며 사람들과 똑같이 땀 흘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지시만 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사장이었지요. 그래서 직원들은 그를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로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고통이 아니다. 일은 사람을 키우는 학교다. 젊은 시절의 고된 노동은 그에게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었습니다. 그가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는 꿈을 품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부터 몸으로 일하며 배운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손을 모아 땀을 흘리면 바위 같은 불가능도 조금씩 깎여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노동 철학은 단순히 기업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인간이 성숙한다고 믿었습니다. 몸을 써본 사람만이 타인의 수고를 이해할 수 있고 땀 흘려본 돈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직원들에게도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해봐라. 그래야 진짜 안다. 노년에 접어들어 그는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한 일 중에 제일 큰 자산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다. 바로 노동을 통해 얻은 믿음이다. 나는 사람이 땀 흘려 일할 때 가장 빛난다고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전해주는 인생 교훈처럼 담백했지만 그 속에는 평생을 살아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일을 짐으로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삶의 축복으로 받아들일까? 정주영은 그 차이가 태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일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노동은 곧 삶의 의미가 됩니다. 정주영에게 노동은 단순한 고역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하고 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 남긴 노동의 철학이었습니다. 정주영의 이름을 세계에 각인시킨 상징적인 사건은 단연 력과 현대의 기적이라 불리는
울산 조선소 건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조선업은커녕 제대로 된 철강 기반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겠다고 그건 불가능하다. 외국 전문가들과 언론이 앞다투어 비웃던 시절이었지요. 그러나 정주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영국으로 건너가 세계적인 조선업체에 도면을 주문했고 자금이 모자라자 은행 대신 사람들을 설득해 믿음을 끌어냈습니다. 당시 영국 은행가가 조선소를 지을 담보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울산 앞바다의 갯벌 지도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담보요. 모두가 어이없어 했지만 그 자신감과 확신이 결국 조선소 건설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울산의 갯벌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변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진수되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한국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정주영의 철학이 증명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 한다. 땅 위에서 배를 만드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스스로의 성공을 넘어 한 민족 전체의 자신감을 끌어올린 셈이지요. 노년에 들어서 그는 이 일화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큰 비밀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비밀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한 거다. 이 말은 단순한 호탕한 농담 같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유를 대며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길은 만들어가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정주영에게 현대의 기적은 단순한 업적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압축한 상징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 그것은 바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리더의 심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정주영은 노년에 이르러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업적 뒤에는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이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던 시절 그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 계약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다가도 한국에 돌아오면 곧장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지쳐 쓰러지면 누구보다 먼저 어깨를 두드려줬지만 정작 본인은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그의 삶은 늘 긴장과 압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공은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의무와 책임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 수십만 명의 가족이 그의 결정 하나에 생계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농담처럼 내가 기침이라도 하면 수많은 집에서 밥맛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그 속엔 씁쓸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이 무게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을 일궈도 한 인간의 체력과 정신은 유한했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두근거려도 병원에 갈 틈이 없었고 눈앞이 흐려져도 보고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성공이란 달콤하기보다 쓰디쓴 약과 같다는 그의 회한은 바로 이 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결코 그 대가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임을 피하면 성공도 피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책임과 성공은 동전의 양면이었고 그는 그 양면을 끝까지 감당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그는 조금 다른 어조로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성공을 좇되 건강을 잃지 마라. 책임을 다하되 가족을 놓치지 마라. 젊은 날에는 몰랐던 균형의 지혜를 그는 뒤늦게나마 깨닫고 나누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화려한 건물과 수치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버티고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일까? 정주영은 이 물음 앞에서 젊은 날의 자신이라면 주저없이 전자를 택했겠지만 노년의 그는 담담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을 달려왔지만 결국 노년에는 몸이 그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는 늘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했지만 세월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70을 넘기면서부터는 작은 피로도 크게 다가왔고 예전처럼 며칠 밤을 꼬박 세워도 멀쩡했던 몸은 더 이상 그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여전히 20살인데 몸은 80을 향해 가더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게
게 제일 속상하더라. 이 말은 단순히 한 노인의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이제 그는 몸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정직한 동반자임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건강은 그에게 새로운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젊을 땐 건강이 무한한 자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자 하루 한 끼의 소화도, 아침에 무리 없이 일어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게 되었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수십만 대를 만드는 게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밥 한 그릇 잘 먹는 게 기쁨이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를 넘어 인생 전반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몸이 버텨주니 무모한 도전도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이 곧 삶의 한계를 결정합니다. 정주영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후배들에게도 늘 당부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끝이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겸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결국 인간은 한 몸뚱이에 기대어 사는 존재라는 사실. 건강이 무너지면 명예도, 돈도, 권력도 다 무의미해진다는 진리를 그는 누구보다도 명확히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노년의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달리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사업을 일구는 대신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 가족과의 대화, 짧은 산책조차도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이제 젊은 날에 불타는 야망 대신 건강을 지키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려는 담담한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종종 시간 앞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죽음이나 세월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고 앞만 보며 달려가야 했지요.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어 그는 세월이 주는 무게를 담담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사업은 다시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흘러간 세월은 다시 못 가져온다. 이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회한이었습니다. 몸으로 버티던 시절엔 몰랐던 시간의 속도가 노년이 되자 비로소 실감났던 것이지요. 정주영에게 있어 시간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한쪽은 젊음을 주어 도전의 기회를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서서히 빼앗아 갔습니다. 힘, 건강,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까지. 그는 사업을 키워나가며 많은 동료를 잃었고 가까운 이들을 떠나보내며 세월의 잔혹함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내 가장 큰 스승이었다. 성공도 실패도 결국 시간이 다 알려주더라. 이 고백에는 노년의 깊은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오직 노력과 끈기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세월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허무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세월이 흘러가기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만나는 한 사람, 오늘 걷는 한 걸음, 그것들이야말로 세월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라고 강조했지요. 정주영은 후배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시간을 바치되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라. 오늘을 잃으면 내일도 없다. 그 말은 단순히 경영 철학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결국 시간 앞에서의 겸손이야말로 그가 노년의 후배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조선소, 자동차, 건설, 해외 프로젝트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 그는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세상 일 다 해도 결국 남는 건 가족이더라. 젊은 날에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명절에도 일을 멈추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충분히 곁에 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그는 말년에 자주 꺼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사업에 목숨 걸었지만 돌아보면 밥상머리에서 나눴던 웃음이 제일 그립더라. 가족은 그의 삶에서 늘 뒷자리에 있었지만
있지만 동시에 가장 든든한 뿌리였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게 한 건 가족이었고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한 것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들어서야 이 단순한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일해서 집도 짓고 회사도 짓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는 건 집안의 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은 단순히 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일군 것만큼이나 자녀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의 밥 한 끼는 소홀히 하지 마라. 돈이나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가족과 함께한 기억은 삶이 끝날 때까지 남는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노년의 정주영은 세상에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룬 인물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국 소박한 가정의 풍경이 가장 크게 자리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국 한 그릇, 아이들의 웃음소리, 손주들의 제잘거림. 그가 말년에 보여주던 미소는 바로 그런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쫓는 성공이 언젠가 가족과 함께 나눌 웃음을 앗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은 그 물음을 스스로의 인생으로 보여주었고 후배들에게는 가족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재산이라고 남겼습니다. 정주영은 한 나라의 산업을 일으킨 거인이었지만 동시에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업가로 기억하겠지만 나는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많이 돌아본다. 젊은 시절 그는 가정에 많은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해외 출장과 현장 점검, 끝없는 회의와 협상으로 집에 머무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아이들 크는 걸 제대로 못 봤다. 그게 평생 마음에 남는다. 이 고백은 성공의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가장 인간적인 후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온몸으로 개척한 길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늘 집을 비웠지만 그 부재 속에서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정주영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족에게 전한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했습니다. 평생 곁을 지켜준 아내에 대해 내가 집을 비워도 아이들을 지켜준 건 당신이었다. 나는 바깥일에만 몰두했지만 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 시대를 풍미한 거인이 보여준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고백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노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업은 언젠가 남에게 넘어갈 수 있고 부는 사라질 수도 있지만 아내와 자식, 손주들과 나눈 밥상머리의 온기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자주 후배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니다. 성공을 핑계로 가족을 미루지 마라. 결국 남는 건 가족이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내도 집에 돌아가 문을 열면 반겨주는 얼굴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큰 위로이자 성공보다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정주영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주영은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끌고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가, 해외 파트너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종종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더라. 이 고백은 그가 얼마나 깊은 고독을 느꼈는지 보여줍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그의 곁에는 이해득실로 얽힌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성공에 박수를 보냈지만 어떤 이는 그가 무너지기를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웃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를 끝까지 지켜준 건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떠나도 결국 곁에 남는 건 가족뿐이다. 사업의 정점에 서 있던 시절 그는 숱한 만찬과 회의 자리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모든 화려한 자리보다 집안 식탁에서 아내와 자녀, 손주와 함께 나눈
나누는 소박한 밥 한 끼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젊을 땐 큰 계약이 내 삶을 움직였지만 늙고 나니 가족과의 대화 한마디가 나를 지탱하더라.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가르쳐준 진실이 묻어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그에게 또 다른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결국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성취는 공허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느낀 고독을 숨기지 않고 후배들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불러오지만 정은 사람을 붙잡는다. 정주영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외로움 속에서도 그가 끝내 찾은 해답은 가족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안식처였습니다. 정주영은 말년에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은 흩어질 수 있지만 가족은 남는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가 평생을 바치며 일군 현대그룹보다도 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큰 제국을 세운 사람이었지만 결국 세월 앞에서 깨달은 건 가장 지속적인 가치는 가족이라는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기업은 세대를 거치며 변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돈과 명예는 세상 풍파 속에서 언제든 흩어질 수 있지요. 하지만 가족이란 울타리는 그 모든 변화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정주영은 젊은 날에는 이 사실을 잘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불꽃에 몰두해 달려가다 보니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 시간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 그는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뒤에도 남는 건 결국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회사는 언젠가 다른 이 손에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아이들, 내 아내와 손주들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길을 가든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고 지켜라.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가족은 끝까지 남아야 한다. 이 말 속에는 평생 기업을 일군 거인의 회한과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주영의 인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질 수 있는 명예인가? 아니면 끝까지 남을 가족인가? 세월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대답을 강요합니다. 기업도 돈도 이름도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지만 가족의 정마는 세월이 흘러도 가장 단단히 남는다는 것. 그의 깨달음은 후배들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이 전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더 믿는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재능 있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큰일을 해낼 수 없다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반대로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성실히 맡은 바를 꾸준히 해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빛을 발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장에선 머리 좋은 사람보다 끝까지 남아 삽을 드는 사람이 진짜 큰일을 한다.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기업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뽑을 때도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화려한 학벌이나 말솜씨보다 눈빛과 태도를 먼저 살폈습니다. 어려운 일을 시켜도 묵묵히 해내는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지 그런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머리로가 아니라 태도로 판단해야 한다. 노년에 들어서 그는 이 철학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머리 좋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성실하다는 소리 듣는 게 더 귀하다. 세상은 결국 꾸준한 사람에게 진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평생 수많은 인재를 보고 겪은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정주영이 말하는 성실은 단순히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였습니다.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힘. 그 힘이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재능이나 빠른 성과에만 눈을 돌리다 보면 정작 큰 일을 해내는 진짜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번뜩이는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히 걸어가는 발걸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정주영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주영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편할 때는 누구나 웃는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값어치다. 현대그룹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자금난, 해외 계약 실패, 정치적 압박까지. 그런 상황에서 일부는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 버텼습니다. 정주영은 바로 그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등을 돌린 사람과 끝까지 손을 잡아준 사람을 평생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풍이 불면 얇은 나무잎은 다 날아가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남는다. 사람도 그렇다. 힘들 땐 얇은 인연은 다 흩어지고 진짜 인연만 남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가 직접 겪은 경험에서 나온 깨달음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어려움 앞에서 당당히 맞서는 태도를 무엇보다 중시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 이후에 어떻게 일어서는가, 위기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맞설 용기가 있는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노년에 그는 이 교훈을 후배들에게 자주 전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위기 때를 보라. 그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가 평생을 말해준다. 이는 단순한 경영 철학을 넘어 인간관계 전반에도 적용되는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지를 판단할 때 평화로운 날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 앞의 태도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주영의 인생은 수많은 폭풍 속을 지나온 항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단순한 능력 있는 동료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중시한 것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가 후배들에게 남긴 가르침도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태도는 재능을 이긴다. 정주영은 사람을 단순히 쓰고 버리는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값진 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원 교육 차원을 넘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문화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는 젊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맡기고 설령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실패했다고 크게 꾸짖기보다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 자란다. 실패를 막으면 성장을 막는 거다. 실제로 현대그룹의 많은 핵심 인재들은 한두 번의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 실패를 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넘어지는 건 괜찮다. 그러나 눕는 건 안 된다. 이 말은 그의 인재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학벌이나 배경보다는 도전 의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밀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그의 눈에 띄어 큰 프로젝트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에는 수많은 현대맨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탄생했고 그들은 정주영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직을 이끌어갔습니다. 노년에 그는 이 철학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씨앗과 같다.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나무가 되지만 방치하면 말라 죽는다. 경영이란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이 말은 기업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단순히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눈이었고 그가 평생 보여준 가장 인간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진심을 가장 큰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돈이나 권력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어도 오래 곁에 두는 건 정칭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칭이란 단순히 호의나 친절을 넘어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 뜻했습니다. 그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에 나가면 직접 도시락을 먹으며 함께 앉았고 땀을 흘리면 똑같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사장님이라기보다 우리 편의 큰형님처럼 느꼈습니다. 바로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주었고 현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한 직원이 실수로 큰 손실을 내자 모두가 그를 해고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을 내쫓으면 더 큰 손해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이익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경영적 판단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깊은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같은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현장에 나갔을 때 그는 노동자들의 숙소와 식사를 직접 확인하며 불편이 없도록 챙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특히 땀 흘리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이 말은 그의 진심 어린 인간관을 잘 보여줍니다. 노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진심은 가장 값진 자산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지혜를 넘어 사업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통찰이었습니다. 정주영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이익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보고 있는가? 결국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힘은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 평생 몸으로 증명해낸 사람을 대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돈에 대해 누구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은 도구다. 젊은 날 그에게 돈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쌀 한 대를 사기 위해 허덕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동판을 전전하던 시절 돈은 삶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면서 돈은 더 이상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움직이고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동력이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는 돈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을 쫓으면 끝이 없다. 돈은 벌수록 부족하다. 그러나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두면 그때 비로소 돈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 이 철학은 현대그룹의 수많은 사업 결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쫓지 않고 나라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투자했던 것입니다. 정주영은 또한 돈을 올바르게 다루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흘려보내되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무분별한 낭비는 경계하되 필요할 때 아낌없이 쓰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노년에 그는 돈에 대해 더욱 담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돈은 내 손에 있을 때만 내 것이고 떠나면 남의 것이다. 결국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내 밥값과 내 옷값뿐이다. 이 말은 평생을 돈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내린 결론이자 돈의 본질을 꿰뚫는 고백이었습니다. 정주영의 돈 철학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건강을 지키고 가족을 돌보며 사람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도구일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의 말처럼 돈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을 무겁게도 가볍게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정주영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관리하는 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물과 같다. 가둬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강이 된다. 젊은 시절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았지만 조금씩 기반이 쌓이자 늘 고민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더 많은 가치를 낳을 수 있을까? 단순히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람과 사회를 살리는 곳에 돈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 자금이 부족해도 직원들 월급만큼은 제때 챙겼습니다. 내가 굶어도 사람들 월급은 줘야 한다는 원칙이었지요. 그는 또한 흥청망청 쓰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쓰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무분별한 소비는 결국 가난으로 이어진다는 걸 어린 시절 가난을 겪으며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껴 쓰는 것과 인색한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주영은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
가진 것을 모두 걸기도 했습니다. 조선소 건설이 바로 그런 사례였지요. 노년에 그는 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성격을 드러낸다. 어떤 이는 돈을 쥐면 인색해지고 어떤 이는 돈을 쥐면 넉넉해진다. 돈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재테크 조언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의 본질을 짚어낸 통찰이었습니다. 정주영의 돈 관리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흘려보내되 방향을 알아야 한다. 둘째, 쌓아두되 갇히지 않아야 한다. 그는 돈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일으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깊이 다가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말해줍니다. 집과 가족, 교육과 건강, 그리고 나보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쓸 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의미가 됩니다. 정주영은 바로 이 점을 누구보다 잘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돈을 쓰는 데 있어 가장 큰 가치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쓰일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그리고 가장 값진 쓰임새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대그룹을 일으킨 것도 결국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울산에 조선소를 세울 때 그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해외로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하고 현장에선 직접 땀 흘리며 익히도록 했습니다. 교육은 가장 큰 투자라는 그의 신념이 여기에 녹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으로도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여를 이어갔습니다. 장학재단을 세우고 학교와 병원에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쓰는 돈은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 내가 먹을 밥 한 그릇은 끝이지만 젊은이의 배움은 100그릇의 밥이 된다. 이 철학은 그의 모든 기부와 사회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정주영의 돈 철학은 단순한 기업가의 시각을 넘어 시대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대가 겪은 가난과 무지를 다음 세대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배들에게도 늘 당부했습니다. 돈을 쌓아두는 데 쓰지 말고 젊은이들을 키우는 데 써라. 그게 결국 나라를 키우는 길이다. 노년에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 중에서 제일 잘 쓴 건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준 돈이었다. 그들이 일어나 세상을 바꿀 때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낀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의 메시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쓰이면 세대를 넘어 살아남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젊은이들의 기회, 사회의 기반을 세우는 데 쓰인 돈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짓는 씨앗이 됩니다. 정주영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정신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을 바쳐 큰 돈을 움직였지만 노년에 이르러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끝없는 욕심은 사람을 망친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자다. 젊은 시절에 그는 누구보다도 큰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꿈을 꾸었고 무모하리만치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욕심의 무게와 한계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끝없이 더 가지려 하면 몸은 먼저 무너지고 마음은 끝없는 갈증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노년에 그는 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회사를 세워도 내가 하루에 먹는 밥은 3끼를 넘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도 내가 잠잘 곳은 한 칸뿐이다. 이 말은 젊은 날에 불타는 야망을 모두 겪어본 뒤에야 할 수 있는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만족을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욕심이 커지면 결국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앗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적절한 만족은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으면 거지나 다름없다. 그러나 만족이 있으면 가진 게 적어도 부자다. 정주영은 후배들에게도 늘 강조했습니다. 돈을 벌되 욕심에 끌려다니지 마라. 돈은 도구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굴의 기업가의 언어가 아니라 한 노인이 후세에게 남기는 따뜻한 조언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는 시대 속에서 때로는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정주영은 우리에게 그 답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끝없는 욕심이 아닌 적절한 만족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됨의 길이라는 사실을 정주영은 나이가 들수록 후배들에게 남길 말을 자주 고민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업적이나 큰돈 버는 비결보다는 인생의 기초가 되는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건강, 가족, 사람, 돈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노년에 후회하는 건 결국 이 네 가지뿐이다. 먼저 건강. 그는 후배들에게 몸이 무너지면 꿈도 무너진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야망이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직접 병상에서 젊었을 때 조금 더 내 몸을 아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후세에게 남기는 가장 절실한 당부였습니다. 둘째, 가족. 그는 평생을 일에 몰두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남는 건 가족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핑계로 가족을 외면하지 마라. 성공이 달콤해도 가족의 따뜻한 밥상만큼 값진 건 없다. 셋째, 사람. 그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가 인생의 무게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재능보다 성실, 머리보다 태도, 이익보다 정. 그는 후배들에게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져라. 돈을 잃는 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잘못 보면 평생 고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그는 돈을 가장 많이 움직였던 기업가였지만 결국 돈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돈은 흘려보낼 때 힘을 가진다. 도구로 써라. 주인으로 모시지 마라. 그의 이 한마디는 평생 돈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후세에게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이 네 가지를 마치 인생의 기둥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삶이 흔들리고, 가족을 잃으면 성공이 허무하며, 사람을 잘못 보면 고생이 길어지고, 돈을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노년의 그는 이 단순한 진리를 전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경험이 응축된 결론이었고 후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말년에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젊을 때는 더 큰 사업을 세우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는 그 정의를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결국 다 무너진다 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느냐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이 끝내 도달한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자신이 쌓아 올린 빌딩이나 공장보다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대했던 직원들, 아낌없이 기회를 준 후배들, 그리고 끝까지 곁에 남아준 가족들,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가 결국 그의 성공의 최종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돈 많은 사람, 큰 기업가로만 기억한다면 그건 반쪽짜리다. 내가 진심으로 살았던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이 말 속에는 인간 정주영의 따뜻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나누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가족과 함께 살아낸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오랫동안 남습니다. 정주영이 남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결국 성공이란 외부의 눈에 비친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 노년의 그는 바로 이 진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막혀 문턱에서 좌절하기도 했고 세계가 비웃던 조선소를 짓느라 끝없는 의심과 압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들어서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추억 속의 기쁨이라로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고생이 괴로웠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고생 덕에 내가 있었다. 오히려 그때가 있었기에 오늘의 웃음이 있다. 이 고백은 고난을 단순한 불행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양분으로 본 철학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실패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소를 짓던 시절 자금이 바닥나자 스스로 영국 은행가를 찾아가 담보도 없는 차에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무모한 도전이 결국 역사를 바꿨지요.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재미있던 때였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역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태도를 인생의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고생을 원망으로 삼을지 기쁨의 씨앗으로 삼을지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젊은 날의 고생이 있었기에 노년에 남긴 웃음은 더욱 깊고 따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메시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언젠가 추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된다는 사실. 그 고난조차도 결국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주영이 말년에 보여준 환한 웃음은 바로 이런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조차 추억이 되어 기쁨이 되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길이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가 후세의 노년에 접어든 정주영은 자신을 시간의 제자반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젊은 날에는 강철 같은 체력과 불굴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는 시간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한없이 작아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지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살아온 날들을 후회 없이 떠나고 싶은 것뿐이다. 노인의 눈빛 속에는 초조함 대신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월을 거스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흐르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정주영은 노년의 세계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축적의 과정이 아니라 결국은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것. 젊을 땐 쌓고 또 쌓으며 살아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비로소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웁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돈에 대한 욕심도, 성공에 대한 집념도 결국은 시간이 데려가 버립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뿐이지요. 그는 노년의 목소리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세월 앞에서 억지 부리지 마라.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너의 몫을 다해라. 이는 단순한 철학적 고백이 아니라 평생을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진솔한 충고였습니다. 정주영의 세계관은 결국 시간과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태도였습니다. 젊은 날에는 도전으로, 중년에는 책임으로, 노년에는 겸손으로 살아낸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라. 정주영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는 듯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 건물도 돈도 아니다.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흔적이다. 그가 돌아보는 삶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무수한 상처와 좌절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다 섞여야 인생이지. 성공만 있었다면 나는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다. 이 고백은 인생을 마주하는 그의 담담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정주영은 세상에 남긴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을지를 더 고민했습니다. 기업가로서의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역사의 책에 남는 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내 아이들과 내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남으면 된다. 노년의 그는 삶을 하나의 큰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출발할 땐 빈손이었고 달려오는 동안은 온몸으로 부딪히며 채웠으며 마지막에는 다시 내려놓는 길.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였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는 내 힘껏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 없이 있는 힘을 다해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정리하는 순간 가장 큰 위안이 되는 법입니다. 정주영이 말년에 보여준 이 태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지 그 흔적뿐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정주영은 노년의 후배들과 대화할 때 종종 되물었습니다. 너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 후세에게 던지는 진지한 성찰의 화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는 모였다가도 흩어진다. 그러나 건강은 잃으면 되돌릴 수 없고 가족은 떠나면 다시 모으기 어렵다. 사람은 잊어도 정은 남고 돈은 사라져도 바른 쓰임새는 기억된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소중한 가치들이라는 것이지요. 정주영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을 깊은 침묵 속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누구나 답은 알고 있지만 늘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해왔던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못한 일, 가족과 보내지 못한 시간, 소중한 사람을 잃고도 잡지 못했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그의 질문 한마디에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나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할지는 미리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만다.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는 경고처럼, 중년에게는 되새김처럼, 노인들에게는 회한처럼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바쁘게 쫓는 것이 진짜 내 삶을 지탱해 줄 것인가? 정주영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답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각자가 스스로의 삶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주영은 노년의 담담한 목소리로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결국 중요한 것은 출발선의 화려함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간 흔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어록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말은 아마 지레끼림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 구호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조선소를 세우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 것도 모두 이 한마디에서 출발했지요. 그러나 노년에 그는 이 말에 또 다른 무게를 더했습니다. 시도하는 건 젊을 때고 끝까지 버티는 건 나이 들어서다. 이는 도전의 시작만큼이나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불꽃 같은 도전이 아름답다면 노년의 잿빛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는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자랑할 게 있다면 큰 회사를 세운 게 아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거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도전은 실패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길은 열린다는 것이지요. 정주영의 마지막 어록들은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돈이나 명예를 좇는 법보다 끝까지 걸어가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성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그는 더 이상 젊은 날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낮고 묵직한 그의 말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낸 자만이 남길 수 있는 삶의 마지막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론에 닿습니다. 성공이란 거창한 성과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하며 사람을 바르게 보고 돈을 올곧게 쓰는 삶의 균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는 도전의 화신이었지만 노년에는 따뜻한 성찰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의 삶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딛고 일어서며 끝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몸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그 따뜻한 밥상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진심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돈을 다루며 결국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주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건강을 소홀히 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며 사람을 계산적으로만 대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명확합니다.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내 곁에 사람들을 지키며 내가 가진 것을 바르게 쓰라.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의 어록 한마디를 다시 떠올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와 성찰을 더해주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서 공감하거나 떠오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라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 사람, 그리고 삶의 균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